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의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업종의 임금 체불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국 교사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25일 베이징 사범대학 한중실험학교는 수개월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 연금보험과 주택연금도 지급되지 않아 교원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동영상에는 교사들이 3개 팀으로 모여 각 팀이 현수막을 들고 체불임금, 사회보장, 적립금 등을 요구하며 일제히 임금 지급을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나오자 간부 중 한 명이 기분이 언짢은 듯 로비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교사들은 보통 비교적 좋은 임금 대우를 받지만 지금은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어쩔 수 없이 체면을 버리고 임금을 요구해야 하며 게다가 개별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6월 13일에는 장시성 난창사범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교사들도 현수막을 내걸고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공개, 공평, 법규를 준수하라, 사회보장, 임금, 연말 보너스를 요구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많은 교사가 손에 급여를 달라는 문구가 적힌 A4 용지를 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南昌师范学院附中老师集体考薪，现在身为校长的在这里束手无策，不知道该怎么去给大家做一个解释。 이제는 공공기관 교사들은 물론 언론사 직원들까지 품위를 낮추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중국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에는 저장성 원저우시 핑양현 룽미디어센터 직원들이 노사 분쟁으로 정문 현수막에는 월급을 달라 내 직위를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2월 14일 중국 고래 플랫폼은 핑양현 미디어센터 사건 확인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문제가 복잡해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원저우시 당위원회 관영신문이 후원하는 원저우 상보가 휴관을 발표한 직후 원저우 상보 직원들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연서가 온라인에 게시됐습니다. 원저우 상보가 휴관에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그룹 총수가 나서서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인력 배치 방안도 보이지 않아 원저우 상보 직원 100여 명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호소문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원들의 임금 지급 요구였습니다. 임금은 한 가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만약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면 한 가정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중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짊어지고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면 병이 나면 돈으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복리후생이 좋다면 몰라도 중공처럼 민생에 고통을 헤아리지 않으면 민중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당하는 민중만이 압니다. 교사와 언론사 직원들까지 현수막을 내걸고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의외로 올림픽 우승자의 코치도 인터넷에 부당한 경험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일 도쿄올림픽 사격 챔피언 양첸의 코치 위리화는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파리올림픽이 곧 개막한다며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시청에서 지급해야 할 보너스를 닝보시 체육국과 닝보 체육학교의 지도자들에게 압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도쿄올림픽 수상 감독 중 유일하게 올림픽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리화는 피땀 흘려 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닝보 체육학교 서기인 구페이저우는 공로가 위리화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내가 양첸을 선택하고 그녀를 훈련시키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신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발가락을 세며 이루어낸 것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위리화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양첸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전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평소 훈련장에 가서 그녀의 훈련을 지켜보셨나요? 아니면 그녀의 생활에 관심을 두고 계셨나요? 양첸의 어머니는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들 중에 누가 병원에 가서 관심을 두거나 보살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는 또한 양첸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위리화의 폭로는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스포츠계도 참 어둡네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많은 운동선수와 학자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선 앞에서 언급한 교사, 언론인, 올림픽 우승자, 코치뿐 아니라 심지어 병원 직원까지도 뛰어들어 임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항의도 서슴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서촨성 수이닝시 중의학병원 의료진 10여 명이 병원 건물 4층 창틀에 앉아 일제히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임금을 요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됐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바닥에 공기 쿠션을 받쳤습니다. 수이닝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관련 의료진이 급여를 요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그들이 장난친다고 생각하세요? 이 추운 날씨에 놀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럴까요? 아니면 배가 너무 불러서 저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산동성 랴청시 양구현에 위치한 루시난 병원은 직원들의 임금을 8개월 동안 체불해왔습니다. 병원장 쪼우홍성은 병원의 부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400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을 회의를 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 대한 죄책감을 들기 위해 10일간 단식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在这里的每一个人医院都有天条，还包括一个最基本的，我们医院在集团出现债务违约的时候，我们医院有700多人，我们现在欠薪的一共601个人，工资加社保的总额超过4500万，我们现在医院里面马上面临的每一个我们要靠海靠平台。不是我们不想收治病人，而是因为我们每个告诉来收了病人，我们也没办法处理。而我们医院的所有的医疗设备，它的所有人都是在加宽减债。这里面我只能从经济开始学习，减少社会欠对这个。 동영상을 보면 병원 직원들이 걸어놓은 표에는 루시난 병원에 재정비 기회를 달라 400명의 직원에게 기회를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시난 병원 인적자원부 류여사는 톱뉴스에 조우흥성 원장이 영상 속에서 병원 채권자들에게 투자자들이 병원에 전략적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며 병원을 재정비할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직원은 병원의 급여 부족 외에도 약국의 약품 품목이 완전하지 않다며 수술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병원이 문을 열었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없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그 일이 발생한 이후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외국 언론은 루시난 병원은 2급 병원이라며 전염병 발발 이후 2년 사이에 손실이 크게 악화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입원 환자의 급격한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 당국의 재정 할당 감소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중국의 방역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국 전역의 재정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각 지방 정부는 따바이 자원봉사자와 전염병 관련 요원에게 막대한 안정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중국 전역의 핵상 검사, 임시 대피소 등 방역 조치에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한 연구소에서 말하길 중공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틀마다 실시하는 핵상 검사를 3년 반 동안 진행하면 의료보험 3조 6천억 위안, 한화약 688조 5,360억 원을 탕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9월 루시난 병원은 의료보험 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36만 3천 위안, 한화약 6,875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지방정부의 연간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공 각 성에서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만 최소 3,520억 위안, 한화약 66조 6,688억 원을 지출했으며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도 급감했습니다. 중공 당국도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각급 정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든 나날을 보낼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일부 병원이 운영 중단되고 임금체불, 해고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중국 3차 종합병원인 후난, 이양, 강야 병원은 임금체불 및 700명 이상의 직원 해고를 했다고 폭로됐고 2023년 12월 간수성의 한 공립병원은 직원들에게 15개월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들 병원 직원은 급여를 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장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2023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최소 184명의 병원장과 서기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장수성 창조시의 유선 외과 의사 주일안의 집을 당국이 급습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총 1억 5천만 위안, 한화약 284억 원 가량의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20채, 현금 4천만 위안, 한화약 76억 원, 30kg의 골드바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푸아이 병원 중재도뇨실 소장인 쉬보는 수술과 소모품 반입, 의료장비 구입, 입찰 참여 기회를 이용해 무려 12억 위안, 한화약 2,27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보도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베이징의 한 병원장의 횡령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一个医院的院长竟然能从家里面搜出6、7个亿。听说最近北京有一个医院的院长被抓了，工作人员在他家里面搜了整整1天的时间，结果搜出了6、7个亿来，光现金就有2、3个亿，甚至还搜出了2000多万的美金和大量的日元。一说搜出人民币，大家都能理解，怎么一个医院的院长还有外国人走后门来求医吗？除了纸质的货币，还在保险柜里面搜出了大量的金条，屋里各种名画、名酒、名贵物品不计其数，加在一起一共有6、7个亿。你以为这就完了吗？这还只是冰山一角。听说院长在北京还有好几个四合院，钱都能收到美元，房产当然也不例外。在美国曼哈顿还有好几栋豪华大别墅，在瑞士也还有几栋豪华大别墅，这些还仅仅只是目前曝光出来的，还有没有被发现或者已经转移的，根本不知道还有多少。一个小小的院长竟然有如此的超能力，真的是让人难以想象。 전염병 3년 동안 중공은 제로 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고 통제하여 많은 비극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부를 가져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인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산업사슬이 이전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사, 언론사 직원, 병원 직원까지 마지못해 온갖 임금 독촉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철밥통 공무원들의 임금 체불과 대량 감원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중산층이 모두 생활고에 직면한다면 이 나라의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